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뭐 제일 큰 주제는 당연히 미국, 중국 갈등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땅 위가 아니고 저 깊은 바닷속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본격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10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한 상태죠. 네. 중국도 이에 맞서서 이제 보복 관세 플러스 그다음에 일부 희토류, 그다음에 희토류를 이용한 자석의 수출 제한 조치를 지금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3월 20일 날 한 달 좀 전이죠. 미국 내 광물 자원 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좌우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서 신속하게 광물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돈을 이제 해외에 쓰지 말고 미국 내 광물 프로젝트에 투입해서 광물 생산량을 좀 늘려봐라 라는 내용이 주로 핵심입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희토류라든지 뭐 광물 자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희토류 그러면 중국이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제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 희토류 공급량 대부분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희토류는 캐는 것도 캐는 거지만 그 정년, 재련 과정에서 환경 오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등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생산을 포기하고 이제 점점 이제 중국한테 주도권이 넘어간 이제 그러한 상태죠. 그러고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의 약점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광물 자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부터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기 이때 이제 핵심 광물 자원을 지정을 하고 이 핵심 광물 자원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제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걸 보면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광물 자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일관성이 있나요? 나름대로 일관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고 이야기할 때 광물 협정. 그렇죠. 그다음에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에 대한 집착, 압박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광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보면 나름대로 일관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의 갈등이 한두 달 안에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가할 타격은 이제 광물 자원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물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밑으로 미중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구상의 70%는 바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다 밑에는 뭔가 또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즉 해저 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건가요, 해저 광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해저에는 이제 금속 성분 덩어리들이 해저 여기저기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상에서 광물 자원을 캐려면 대부분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해저에는 그냥 땅 팔 필요 없이 위에 널려 있는 광물 덩어리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한 세 종류인데요. 이제 제일 깊은 곳, 해저 한 4,000m에서 6,000m 정도 되는 평원에는 해저에도 평원이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망관 단계라는 것이 이제 감자 크기로 이제 흩어져 있고요. 이것보다 좀 얕은 한 800에서 2,500m 해저산, 해저에도 산이 있으니까 이 해저산 경사면에는 꼭 껍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망간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저에도 화산이 있는데 이 해저 화산 인근에는 해저 열수 광산이라는 이런 곳이 존재하는데요.
이 해저 열수 광상에는 이제 귀금속, 뭐 금, 은 이런 백금 이런 귀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망간 단계라든지 망간 각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로 산업용으로 쓰는 광물 자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망간 단계, 망간각 이렇게 부르나요? 예, 이게 여러 가지 금속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네. 그 중에 망간 성분이 한 20% 이상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대표 주자가 망간이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이런 해저 광물 자원들은 이제 양도 엄청나게 많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장점은? 육지에서 광물을 캐면 우리는 꼭 돌멩이를 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돌멩이를 깨서 그곳에 필요한 광물 자원들을 뽑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돌을 깨고 골라내고 이걸 다시 뭐 화학약품으로 녹이거나 부수거나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정년, 재련이라고 네. 부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환경 오염이 그렇죠.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저의 망간 단계 등은 그 자체가 그냥 금속 덩어리예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오. 처리만 하면은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네. 이용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들도 해저 자원들도 육지처럼 어떤 특정한 곳에 몰려 있나요? 네, 이게 좀 골고루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몰려 있어요. 네. 이 해저 광물 자원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태평양에 있습니다. 태평양, 하와이 그리고 이제 멕시코 사이에 바다 저 깊은 곳에 네. 한 60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한 60배 정도 되는 면적의 클라리온, 클리퍼톤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뭐 영어 약자를 따서 CCG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이곳에는 제일 유명한 망간 단계가 엄청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간 단계 안에는 니켈, 코발트가 있는데 네. 이를테면 코발트 같은 경우는 땅 위에, 그러니까 육지에 외장돼 있는 양 전체를 다 합한 거에 6배, 네. 니켈은 3배. 그러니까 요 600만 제곱킬로미터에 그렇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 쓰면 참 좋겠는데. 네. CCG 아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이곳의 자원은 누가 뭐 관리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해와 그렇죠. 공해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영해는 이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네네. 공해는 누구의 것도 아닌 인류 그렇죠. 공동의 것이죠. 그런데 이제 CCZ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채굴하지? 누가 이거를 채굴하면 안 되지? 이걸 관리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협약에 따르면 이제 이런 공해상에 있는 해저 자원에 대해서는 인류 공통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국제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국제해저기구라고 부르는 그런 기구인데요. 네. 독특하게도 이제 저 카리브해 자메이카라는 나라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캐내려면 국제 해저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먼저 탐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우리 장비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네. 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찾아보세요라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상업적 목적으로 막 많이 캐는 건 안 되고요. 네. 과학적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은 뭔지,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해저 광물을 캐낼 때 뭐 환경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등등을 이제 예측하는 정도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에 얼마만큼 묻혀 있다라는 것을 조사하는 단계고 상업적으로 이걸 캐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 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태평양의 이제 섬나라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티칸 시티 다음으로 이제 작은 나라가 이제 그렇군요. 나우루인데요. 네. 이 나우루가 이제 캐나다 기업과 더불어서 태평양상에서 이 상업 채굴을 조만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가 신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나서면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국제기구도 관련된 절차를 또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국제해저기구가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라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 국제해저기구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또 중국이 또 얘기가 나오네요. 네. 여기에서. 네, 중국이 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네. 일단 중국은 이제 이 국제해저기구, 뭐 이 국제기구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장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돈의 네. 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해저기구에도 이런저런 산하에 이제 여러 뭐 부서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서의 모든 부서에 다 자국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저기구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한다, 회의를 한다, 뭐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다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도 이제 해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10년쯤 전인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이 심해 관련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해저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12개 넘는 이제 심해 해저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저 1만 미터까지 네. 이제 잠수할 수 있는 심해 잠수정을 이제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이제 해저 탐사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해저 기술 탐사는 미국의 독점적 영역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미국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은 드네요. 중국이 하고 있는 활동이. 그렇죠. 중국이 당연히 뭐 해저 광물 자원 개발에 찬성하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이 해저 광물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주요국들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저에서 뭘 캐내면 이 저 심해저에 있는 해저 생태계가 훼손되면 그거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당분간 뭐 그거 없어도 우리 사는데 별로 지장 없지 않냐. 당분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는 데 비해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노르웨이 등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 미국은 상당히 입장이 독특해요. 아, 그러니까 입장이라기보다는 위치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국제 해저기구 여기서 활동하는 나라들은 이 유엔 협약을 다 비준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어요. 오.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유엔 규정에 따라서 뭐 영해라든지 그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해저 자원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유엔 협약이 그 처음에 이야기되고 네. 막 비준이 되던 1970년대, 80년대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국은 혼자서 이 해저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유엔 협약에 우리가 가입하고 나면 우리가 오히려 발목이 잡힌다. 제약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할 네,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당시에 비준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미국은 유엔 협약이 아닌 자체 법률, 그러니까 심해 광물 자원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독자적으로 해저 광물 탐사 및 허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CCG에서 예. 미국이 뭐 채굴 하겠다. 그럼 미국 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의 국립해양대기청 노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채굴이 네.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미국 기업이 이게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해저 광물 채굴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사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입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업적 심해 채굴 신청을 어느 기업이 하겠다라고 접수를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자, 정부는 준비됐으니까 빨리 신청해.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해저기구를 통해서 상업적 채굴을 허가받아서 진행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국제해저기구에 대해서 해저 광물의 상업적 채굴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절차, 규정 이런 거 빨리 제정해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표준화된 절차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 따라서 할 텐데 네. 왜 일을 안 하느냐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현재까지 국제해저기구가 발급한 31개의 탐사 면허 가운데서 가장 많은 5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업적 채굴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중국이 뭐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렇군요. 양국이 이제 저 깊은 바다까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활동을 해왔어요. 아, 네. 예,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 이 해저 탐사에 대해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극을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 해저 기구로부터 총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3개 탐사 면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탐사 면허 이제 3개. 그러니까 네. 중국은 5개, 우리는 네. 3개. 네, 네.
이것 이외에도 이제 태평양의 섬나라인 피지, 퉁가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 같은 경우도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해저 광물이 꽤 묻혀 있거든요. 네.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탐사 허가를 획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일찌감치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실제로 광물자원 개발은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달려들고는 있습니다만 수천 메타 해저에서 이걸 네. 대량으로 채굴하는 것은 아직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술 개발, 환경 오염 방지 등등 이제 신경 쓸 것이 많죠.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는 아마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되는데 뭐 미국과 중국이 이 경쟁적으로 나서면 과거에 10년 만에 사람을 달나라에 보낸 것처럼 의외로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수는 있겠네요.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에너지와 광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 육지를 넘어서 네. 이제 해저로 향하고 있고 아마 몇 년 후에는 이제 우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저 광물 전종 우리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Beyond the Sea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where